여러분, 세계 10대 장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놀라운 식재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들기름의 약성을 알아내 동의보감에도 그 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들기름 속 오메가3 함량이 100g 기준으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보다 무려 40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어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놀라워지는데요. 들기름은 연어보다 무려 200배나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들기름 한 스푼이면 병원 갈 일이 없다는 말까지 생겼죠.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 유일하게 뇌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들기름도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진은 부적절하게 보관된 들기름 속 산화된 오메가3가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변질된 들기름이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들기름의 영양은 온전히 섭취하면서 부작용은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의 답은 특별한 식재료와의 조합에 있었습니다. 특정 식재료와 함께 먹으면 들기름의 효능이 몇 배로 올라갈 뿐 아니라 산패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황금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들기름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특별한 보관법과 들기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들기름의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함께 먹는 식재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기름과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들을 찾아내고 활용해왔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런 전통적인 식생활의 지혜가 현대 과학을 통해 하나둘씩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초 한국식품연구원이 전통 식문화 속 들기름 활용법을 분석한 결과 특히 3가지 식재료가 들기름과 만났을 때 영양학적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현미, 두부, 시금치입니다. 이 3가지 식재료는 들기름과 만나면 각각의 영양소 흡수율이 평소에 의해서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먼저 들기름과 현미의 환상적인 조합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4년 초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이 현미의 감마아미노 낙산과 만나면 뇌건강 증진 효과가 일반 현미밥보다 3.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김영우 교수는 들기름이 현미의 영양성분을 뇌 속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운반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섭취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섭취했을 때가 저녁 섭취보다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25%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기름 현미밥을 아침 식사로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42% 향상되었고, 특히 단기 기억력은 55%나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조군은 각각 8%, 12% 향상에 그쳤죠. 그럼 내 건강에 좋은 들기름 현미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미는 밥솥에 넣기 전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주세요. 불리는 시간이 부족하면 현미의 영양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미를 2시간 이상 불렸을 때 감마아미노 낙산 함량이 최대치에 도달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당근, 표고버섯, 밤을 잘게 썰어 함께 넣고 밥을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표고버섯을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현미의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되어 영양 흡수율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밥이 완성되면 한 공기당 들기름 한 스푼을 넣고 가볍게 비벼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기름을 넣는 타이밍입니다. 밥이 완전히 식기 전 약 60도 정도의 온도일 때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들기름의 고소한 향이 밥에 잘 배고 영양 성분도 골고루 흡수된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너무 식었을 때 넣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현미 영양밥을 더 맛있게 즐기는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비빔 과정이 중요합니다. 들기름을 넣은 후 숟가락으로 동그랗게 5바퀴 정도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기름이 골고루 배면서 찰기가 더해져 식감이 한층 좋아진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황금 조합은 단백질 흡수를 돕는 들기름과 두부의 만남입니다.
202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들기름을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두부의 단백질 흡수율이 65%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들기름의 리그난 성분 때문입니다. 리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으로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데요. 특히 놀라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에서는 단백질 흡수율이 최대 82%까지 증가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고지혈증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기름 두부구이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84%가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특히 복용하던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두부랑 들기름을 어떻게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부구이입니다. 두부구이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먼저 두부는 1cm 두께로 썰어 키친타올로 물기를 꼭 빼주세요. 이때 두부의 물기를 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물기를 제대로 빼지 않으면 조리 시 기름이 튀거나 두부가 부서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 소금을 약하게 뿌려 10분 정도 절여둡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소금 대신 된장을 아주 살짝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된장의 감칠맛이 두부의 담백함과 어우러져 더욱 깊은 맛을 내죠. 팬을 중간 불로 달군 뒤 두부를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스푼 둘러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기름을 넣는 타이밍인데요. 두부가 완전히 익은 후 불을 끄고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이때 들기름의 온도가 약 70도 정도일 때 영양소 흡수가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완성된 두부구이 위에 통깨를 올리면 맛과 영양이 한층 더해지는데요. 특히 통깨의 셀레늄 성분이 들기름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조합은 영양소 흡수의 달인 들기름과 시금치입니다. 2024년 국립영양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이 시금치에 함유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최대 4.8배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의 흡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금치의 영양소들은 대부분 세포벽에 갇혀 있어 그대로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요.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이 세포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영양소가 쉽게 방출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마치 열쇠로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죠. 더욱 놀라운 것은 시금치와 들기름의 조합이 철분 흡수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철분은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들기름의 리놀렌산이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율을 2.8배 높여준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빈혈이 있는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기름 시금치나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중 철분 수치가 평균 38% 상승했는데요. 특히 폐경기 여성들의 경우 철분 흡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금치나물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시금치 고르기입니다. 잎이 두껍고 줄기가 단단한 시금치가 영양소도 더 풍부하고 조리 후 식감도 좋습니다.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딱 1분만 데쳐주세요. 이때 절대로 뚜껑을 닫지 마세요. 뚜껑을 닫으면 시금치 특유의 선명한 녹색이 퇴색되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데친 시금치는 찬물에 재빨리 헹궈 물기를 꼭 짜주시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주무르듯 짜면 안 되고 손바닥으로 살살 눌러가며 물기를 빼주셔야 해요. 너무 세게 짜면 시금치가 뭉개지고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기를 뺀 시금치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 다진 마늘, 들기름, 참깨를 넣고 버무려 주시면 되는데요. 시금치 한 줌약의 들기름 1작은술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여기서 황금 비율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마늘은 시금치 양의 2%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시금치의 담백한 맛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시금치나물을 만들 때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을 하는 시점인데요. 소금은 반드시 시금치를 데칠 때 넣어주시고 무치기 전에는 추가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은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참깨를 넉넉히 넣어주면 고소한 맛은 살리면서 영양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3가지 황금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들기름도 보관과 섭취 방법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빛과 열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갈색이나 검정색의 차광 용기에 담아 보관하셔야 하고 온도는 1에서 5도 사이로 유지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봉한 들기름은 산소와 접촉하면서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들기름의 산패 여부는 간단한 방법으로 체크하실 수 있는데요. 들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이 사라지고 비린내가 나거나 혀끝에 닿았을 때 쓴맛이 난다면 산패가 진행된 신호입니다. 이런 들기름은 절대 드시면 안 되겠죠. 하루 적정 섭취량도 매우 중요한데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2에서 3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섭취하시면 영양 흡수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혹시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들기름의 오메가3가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들기름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미, 두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